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진철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핵심 당원들을 뵙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자리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저를 아마 좀 낯이 있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터인데, 저는 4년 전에 이제 풀뿌리 시민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지방선거 때 구의회 의원들을 지출시키기 위해서 구의회에 지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이제 체인지되고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 관여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김학길 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 지역이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1987년 이후에 특히나 지방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제 시대를 열린 이후에 사실상 새누리당에 의해서 거의 모든 의석이 싹쓸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견제해주는, 감시하고 견제해주는 다른 한쪽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나 몽땅 새누리당이 다 집권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혀 감시나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는 지방 정치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만 법원 옆에 있을 뿐이지 다들 의원들이 서울에 가서 줄을 서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대구에서 이 지방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개혁 진보 진영이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선거에 관여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 안티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제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정말 여러분의 핵심 당원이시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되살려낸 죽어버린 대구 경북지방에서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한번 첫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뒷장을 넘기셔서.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지역에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핵심 당원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일 먼저 작년 총선입니다. 작년 총선은 사실 민주당이 대승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우리도 대승하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대구도 만들고 대구를 정말 바꿔보자 달려들었었는데, 실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또 표를 많이 획득한 152석을 획득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127석 확보에 그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민주당 당원, 핵심 당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이 대구시의 시장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이 많이 돼가지고 이 대구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어떤 정책 제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정책,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하근철 지역정책관님, 하근철 직접관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앙당에서 대구 지역당원 내려오셨거든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역정책관 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내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선거에 나가서 내년에 지방선거 나갈 때 아마 각 그 구별로 혹은 여러분의 그 살고 계시는 그 생활 번역 주변에 필요한 정책을 우리 하근철 국장님이 잘 마련해 주실 겁니다. 하근철 국장님 해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 정책이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보여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나 아니면 상상력이 부재했다.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합리적으로만 접근해같이 정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창조적 발상력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단순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만, 야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이나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게 친노대 비노의 대립구도로 계속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이제 희망을 자아냈고, 또 야권 연대가 이제 공천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중량급 인물 차출하는데 실패했다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년 우리 지방선거, 대구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번에 치른 그 13시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도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잘한 일이 없어요. 잘한 일은 거의 없고 항상 지금 문제만 야기시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종북 논란, 이게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통합지휘보다 해사 심판 청구까지 이어지도록 종북 논란이 계속 장기화되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피로현상이 이미 일어났었는데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 이슈 없이 13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지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 시비 가지고 지금 사실상 정치를 임기 초에 대통령이 대부분 임기 초에 한 6개월간 우리가 유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6개월 동안에 사실 5년 동안에 어떤 정책을 펼치가 확연하게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종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5년 후가 박근혜가 이걸 제대로, 박근혜 씨가 이걸 제대로 지켜낼지도 사실 의문이 들 정도로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그 정책에 틀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많은 표를 획득한 결과가 야기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이나 이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 선거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는데 이걸 은폐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훼손 자체는 또 문제이지만 이걸 정권이 은폐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훼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대야권 연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닉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실을 정부가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덕성에 침해되거든요. 따라서 정권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13주 선거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이 정책 기조를 보면 경제 민주화를 외쳐놓고서는 실제는 경제 성장 쪽으로 우회하는 결과를 야기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압도적 표를 얻었어요. 기초연금도 공약이 후퇴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홀로 인사파동이 있죠. 뉴라이트 인사를 편중 발탁하는, 특히 대구 경북지방의 이제 영남지방에서
인사도 되고 발탁하고 이런 이제 팽팽한 현상도 있었고 지금 역사에 와서 파도 보수적 색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이런 행동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당이 큰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맨 아래쪽에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이탈하는 현상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내일신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변동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3월 집권해가지고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7월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십니다. 이게 이제 중도층하고 무당층이 이제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보이십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지금 56%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90%를 7월부터 계속 90%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90%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박근혜 지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을 하면서 9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충 우리가 이것이 영남 지역의 사람들과 5, 60대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들이 보통 보수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이 대부분 90% 지지율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가 보수 쪽에 있다고 생각하든 진보 쪽에 있다고 생각하든 혹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든 지금 거의 60% 이상이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나 혹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쪽에 가서 보시면 근데 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탈표들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당의 역량이 결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층은 딱 결집이 돼 들어가가지고 지금 90%의 유지를 하죠, 이게 강하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중도파나 혹은 이 무당파들이 이탈을 하는 중도파나 무당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의 영향 자체가 결집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좀 당 지도부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문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도력이죠. 결단력이죠. 결단력이 필요한데 이 결단력 부분이 좀 약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개입을 해서 일어났고, 지금 그걸 조사하던 이제 중수부장이 목이 날아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것을 적절히 지도부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철수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특검을 제안하고 들어왔고, 이걸 뒤늦게 민주당이 받는 그런 형태를 갖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당 지도부는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연계돼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2년, 4년 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 결단을 보여준 정치적 지도를 새로운 비전 제시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와 있던 각종 정책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거의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저도 문재인 후보 쪽에 정책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줬었는데,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거의 흡수해주기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의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정부가 다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야당이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번에 10월 3일날 당 대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저보고 아이디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가능한 쉬운 말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자유평등, 민주화 이걸 가지고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자유평등, 민주화는 이제 아주 식상해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창조적인 발상과 상상력을 동원한 그러한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되는 핵심 언어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만들어지니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유당 정권 때, 사회로 선거 때 야당 쪽에서 가지고 왔던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복잡한 자유평등 이런 건 정말 딱딱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안 다가오거든요. 이게 저희 학자들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게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게 훨씬 더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핵심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시민들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실패하고 대선에 실패했고 하면 달라진 일을 기대하는데 달라진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총선을 치르는 과정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여튼 그것도 좀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서 시민들을 결투시킬 수 있는 그게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대구 지역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구 지역에 투표 성향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저희가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 성향을 보면 대충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거기 이제 이쪽에 그 도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17대와 18대를 비교한 겁니다. 17대는 당시에 이회창, 이인재, 이명박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수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그래서 표가 갈리는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박근혜에서는 그 모든 게 결집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의 표를 보면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아주 깡보수, 그러니까 보통 보수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한 25%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보수가 꼴통 보수가 한 25%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약보수가 한 15% 정도. 그래서 강보수, 약보수 합치면 40% 정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중도파가 한 25%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진보 진영이 아주 강한 진보 진영, 어떤 경우에도 진보 쪽을 찍는 이 강한 진보는 한 5% 정도, 아니면 7.5%까지 넓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약 진보가 한 25%, 3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진보 진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줬던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수성구에서 그 김부겸 의원이 나와서 40.4% 획득했던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대충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문제인데요. 대충 새누리당이 이 보수 쪽의 표하고 중도표를 가져가서 대충 50%대에서 60%대의 표를 가져가요. 각 구에서 표를 받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중도를 가져들으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을 흡수해드리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근데 우리가 연령대별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난 19대 총선, 작년이죠. 19대 총선에서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3쪽으로 여러분이 넘어가 보시면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연령대별로 있는데 지금 19세에서 24세까지는 중도거나 보수라고 봅니다. 진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까지의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이거나 중도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25세에서 29세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약보수라고 봅니다. 약보수나 중도. 그러니까 요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은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는 세대들인데요. 이 취업을 하는 세대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약간 보수적 경향을 띱니다. 자기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정권의 안정 추세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안정을 요구하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25세에서 29세 사이입니다. 경향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취업이 된 다음에는 사회와 어느 정도 권리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거든요. 따라서 30대가 가장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 39세까지가 우리가 진보 쪽이라고 봅니다. 진보층 혹은 중도층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40대에서 지금 50대, 60대까지가 약보수나 강보수라고 봅니다. 50대 이상 대체적으로 강보수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대구 지역에서.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선거를 할 경우에 지금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를 겨냥해서 끌어내고 필요하다면 40대를 끌어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구의 선거 인수를 보십시오. 작년에 선거 인수가 그대로 가리라고 보는데 지금 각 선거 인수를 보시면 지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선거 인수가 4만 몇 명이죠? 4만 3,996명 선거 인수였고, 50대, 60대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7만 7천, 8천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 강보수죠. 그리고 그 반면에 젊은 층은 인구가 적습니다. 젊은 층은 지금 3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대가. 그리고 30대도 지금 한 4만이 채 안 되거든요. 이 현상은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유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지 않고 젊은 인재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이따가 지역 경제 구조를 보면 아시게 되는데 왜 30대가 지역에 없는지 우리가 빠져나가요.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중도나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그러니까 20대나 30대가 지역에 적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화되는 이유예요.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대구 지역에 어떻게 적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40대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50대를 끌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50대, 60대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드리는 비용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50대, 60대는 이제 포기해야 되죠. 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보면서 대구 지역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드러난 역동성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체인지 대구가 활동을 하면서 야권과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이게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삼쪽에 표가 나가 있죠. 표가 지금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쪽 왼손편에 써 있는데, 이게 총선이 치러졌던 연대입니다. 총선별로 보면
지난 18대 총선 2008년에 보면 지금 민주당이 후보 2명밖에 못 내버렸어요. 중남구하고 북구갑의 쪽에 후보밖에 못 내버렸죠.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중요한 변화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추세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정책 공약을 확실하게 작성해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역할을 했고, 또 경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후보들이 나름대로 토론회도 갖고, 또 시민사회 원로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 대구시에서 뭔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정도 달리기 가시적으로 보여줬었고, 하지만 이제 유감스러운 현상은 예를 들어 다양한 내용의 지지선언들이 나왔죠. 이제 그 지식인들 지지선언도 있고 기자회견문도 있고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북구을과 달서을을 빼고 다른 데는 다 후보를 내는 결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은 대구 언론이 야당 활동을 보도하는 데 굉장히 좀 새누리당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조가 좀 적었다는 것이죠. 근데 언론도 지금 그냥 와가지고는 결과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동의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언론도 과거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 북구을이나 달서을에 그 민주당이 지지를 해주는, 자주 선거운동을 해주는, 혹은 중남구나 혹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뭐 수성갑이나 수성을 이런 데서 할 때 수성갑은 우리가 후보 단일화 실패했었는데, 하여튼 그 후보 단일화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다른 통합진보당이나 이쪽에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해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약속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다른 쪽에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것을 가져왔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역 정책 개발을 해서 이게 잦은 토론회를 가지고 해서 언론을 관심을 유도하고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적어도 수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액션이 이제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근철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 활동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유력한 지역으로 보는 게 지금 지난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2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수성갑 김부겸 의원, 이재원 지금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뺐고, 수성구 의뢰 남치루 의원 보면 23. 수성구가 40%대가 나왔고, 수성갑 의리 23.92% 나오고, 동구갑이 임대윤 후보가 23.67%, 조경래 빼고, 달서병이 민주당의 김철영 의원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김철영 의원이 25.2%를 기록한 이제 이런 거나 등등. 그리고 아까 우리 달서 의원님 와 계셨죠? 네, 우리 김성태 의원님 의회에 진출을 하셨는데, 하여튼 득표율들이 우리 달서 지금 보면 수성갑, 수성 지역이나 중남구 지역, 동구갑, 북구을, 달서병 여기서는 어쨌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것인데, 그건 조금 이따 왜 그런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창의적은 아닌데 체인지 대국을 가져왔던 게 이겁니다. 지금 바꿔 이걸 가지고 오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시장 바꿔, 구청장 바꿔, 시의원 바꿔, 구의원 바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를 해서 지금 지역을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는 의식은 지역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끌어올리면 그게 민주당의 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 그리고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맞추어진 정책이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역이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후보 간 토론회라든가 혹은 이런 지역의 이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뭐 등등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 자꾸 그 지역에 이런 그 정책을 이슈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자주 간다면 등등을 유치를 해서 하여튼 민주당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부 경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후보가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대구 지역 후보들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 경선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부 경선을 해서 인물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그 내부 경선을 통해서 인물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5, 60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학생들이나 20대, 30대, 40대들을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내부 경선을 하거나 혹은 이런 그 정책을 논의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요즘 SNS가 있어가지고 트위터로 마구 퍼나르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빠르게 정보를 유통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5, 60대가 아니라 20대에서 40대까지라고 할 경우 이러한 소위 내부 경선을 치르면서 인물 각축장을 벌리고 그 인물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또 정책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